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중국이 지금 이 정부한테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대만 예. 문제입니다. 대만. 근데 네. 이 정부가 대만 얘기 안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의회에서 예. 대만 유사시 한국 개입 반대라는 결의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예. 정부가 저래도 국회가 이렇게 나오면 네. 적어도 여기에서의 굉장히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을 것이고 북중로의 연합을 늦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를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오늘 단독이군요. 안 드렸는데 예, 편의점 우리 단독. 김병주 의원한테 같이 공동 대표 발의를 할까 예. 생각 중입니다.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예. 그리고 아니, 대통령이 압박할 겁니다. 네. 그래서 선언해라. 왜 대만 유사?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예. 대만 유사시에 한국과 일본이 개입해야 된다고 기정사실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없고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거기에 되고, 대해서 이 지역의 애매하게 안보를,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 국회 결의안을 통해서라도 좀 확약을 해놓는 차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중국하고의 외교를 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게 국익에 상응하는 외교인데요. 그리고 한미로 가고 북중로로 가는 걸 좀 느슨하게 만들고 그 고리를 좀 자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제가 사실은 1, 2년 전부터 준비해갖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네.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했는데 결국 제가 들어올 때까지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의원이 오히려 친중파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공격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대만 유사시에 간다는 그거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예. 우리 군인들을 그쪽에 보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도 하려고요. 예, 그러니까요. 국민 대상으로 국민들의 대상으로 하면 그게 뭔 친중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그 지렛대로 삼아서 이건 문제가 없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해야 되는 정치가 바로 이런 거고요. 중국을 대상으로 그리고 러시아를 대상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좀 대화하면서 뭐 경제협력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금 진영을 가져. 아까 대통령이 그거 보세요. 지금 벌써 자기는 편 정해놓고 그러면 북한하고 남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다. 이게 러시아 보기엔 뭐예요? 결국 북한 선택하라는 말이잖아요. 네. 답답합니다. 이제 우물풍선은 더는 안 올까요, 의원님? 이걸 이제 결국 우리가 북한도 이것도 if잖아요. 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네. 한국이 전단을 보냈으니까 우리가 보낸다고 김여정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안 보내면 북한 안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그때도 질의하려고 그랬던 게 이 통일부 장관이 네. 단 한 번을 접경지에 가봤냐고요. 전단에. 그런데 지금까지 16번, 15번, 16번은 특강 다니셨어요. 특강? 그러니까 뭐 주로 분계론이나 북한 비판론이겠죠. 네. 근데 그분이 이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러 전단할 때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참나 참 이게 현장성이 강화되는 장관도 필요하고 문제가 있으면 살펴보고 이러저러한 조치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사실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그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시다가요 북일 정상회담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성사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확실히 일본은 뜻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확실히 만났고요. 네. 그다음에 여론 기간했는데 왜 그러면 김여정이 뜬금없이 그걸 공개를 해버렸을까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이유는 제가 추적하기 이겁니다. 두 가지였거든 항상. 뭐냐 하나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예요. 그 비핵화대에서는 일본이 그 의제로 하지 않는다. 북일을 만났을 때. 두 번째 인질 문제를 조건부로 달지 않는다. 이 두 개가 북한이 완화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만나겠다 했잖아요. 네. 근데 아베는 두 번째 특히 못하는 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못한 거거든요. 기시다가 약간은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전제 조건을 하지는 않겠다. 네.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데 북한은 그 두 개 얘기를 하지 말자 합니다. 아예. 이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럼 던진 겁니다. 밖으로. 합의 안 돼서 그냥 깨버리려고 한 건가요? 그다음에 이제는 공은 일본한테 간 거잖아요. 북한은 뭐 해도 안 해도 그러니까 일본이 급하면 적어도 이번에 만나서 그 두 가지는 얘기 안 한다는 것으로 좁혀진다면 가능합니다. 북일 정상회담. 저는 북일이 만나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는 거는 안타깝고 바보 같은 일이지만 저는 북일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고리를 이 신냉전 고리를 약화하기 위해서 북일 만나는 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라도 긴장을 이 진영을 나누는 거를 그럼 역설적으로 보면
한미일은 가면서도 일본은 또 한쪽은 따로 챙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외교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밉지만 예. 우리보다 낫다. 네, 우리보다 낫다. 기시다가 아까 인도도 보세요. 미국하고 예. 그러면서도 하잖아요. 중국하고도 하고 러시아하고도 하고. 그게 국익을 위한 외교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경제도 여러 가지로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데 이게 사실은 무역 문제나 외교 문제도 상당히 영향이 그럼요. 큰 겁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대자동차 2년 안에 전쟁 끝나면 돌려받기로는 했지만 10,000루블에 팔았어요. 에? 10,000루블에 우리가 넘겼잖아요. 이 대신 조건을 붙여서 2년 안에 전쟁이 끝나면 그대로 상태 그대로 한국이 다시 가져온다는 조건 붙는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관계가 파탄이 되면 그냥 10,000 루블에 현대공장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예, 이거 현대자동차 주식 가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일입니다. 예?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직원들이나 가족들이나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러니까 주요 국가 중에 현대차가 가장 나오기 직전에요. 전쟁 직전에 1위였고요. 현대자동차. 삼성폰이 1위였고. 예. 예. 그다음에 우리 도시락면이 세계 1위였고요. 초코파이 있지 않습니까? 초코파이즈보다 그다음에 이제 한 게 도시락면인데 도시락면이 1년에 전쟁 전에 6억 5천 개씩 팔렸어요. 1년에 6억 5천 개.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 도시락 라면 하나씩 8도 도시락면을 다 그리고 먹는다고 전쟁 전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90%에 이릅니다.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 좋아합니다. 예. 이런 외교의 이 토양을 꽃을 버린다는 게 이런 적대적으로 몰고 간다는 게 물론 푸틴 나쁘죠. 네, 나쁘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 봐가면서 경제 제재 하잖아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제발 선 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얻어야 될 이익은 경제적 이익은 또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스크바에 가면 제일 큰 호텔이 롯데 호텔이라면서요. 네, 예, 네. 그 호텔이 제일 좋다면서요. 휩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럼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망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설마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인데 뒤로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손잡고 협력 없습니다. 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정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꾸 방송으로 싸우잖아요. 말씀하자 둘 다 대변인 발표나 방송에서나 인터뷰에서 지금 싸우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안 망가지고 정지하는 것만도 고마울 정도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중 관계, 한러 관계가 더 이상 파탄으로 가지 않고 정지, 안 만나고 그게 다행일 정도로 망가지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외교 노선도 완벽하게 다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안 망가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사전 정지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뭔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러시아 중국 정부도 이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망가뜨리는 겁니다. 러시아 중국 정부도 윤석열 한국은 저 나라는 국민들이 판단해서 저거 아니다 싶으면 뒤집어 엎어버리는 나라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시민이 계속 저항을 하는 것이 외교도 구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결국은 국민이 뭐가 됐든 국민이 나서서 그렇죠. 해결을 봐야 되는 힘이 약하지 뭐 자연이 있지만 국회에서 떠들고 저처럼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 떠드는 게 저런 나라에서 우리도 길다 하고 하면서도 참으면 그래도 그다음 정부가 나오면 희망이 있겠구나 해서 망가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이 지금까지 많이 컸다는 거예요. 네, 국제적 위상도 한국하고 구태여 파탄으로 안 가고 싶은데 지금 정부는 계속 망가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년은 너무 길다 말씀 주셨습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다녀왔는데 남북미중 사자회담이 필요하다는데 상당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뭐 1.5 트랙 정도로 해서 만나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다는데 조국혁신당 만약에 그런 트랙이 만들어지면 참여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예. 근데 성사는 되겠습니까? 남북미중. 정부 간 회담은 안 되겠죠. 정부 간 회담 저는 1.5도 조금 지금 상황에서 힘들고요. 그다음 제가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좀 진보적인 중국하고 약간 진보적이고 평화 세력들하고 제가 작년부터 만나고 있고요. 원래도 여기 서울에서 한미일중. 한미일중입니다. 진보 단체. 그래서 우리 피스쿼드라고 부릅니다. 피스쿼드. 오히려 역설적으로 피스쿼드 해가지고 만나는데요. 그런 진보 연합체와 시민단체를 계속 네트워킹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정치가 굉장히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공부하고 또 뭐 직접 행동으로 움직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나토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와이
호놀루루인데 하와이를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여름이라서 그런지 휴양지 느낌을 줄이려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힐튼 아일랜드라고 굉장히 멋진 이 골프 리조트가 있는데 네. 거기도 이제 들러가지고 자주 워싱턴을 갔습니다. 그것도 안 될 말이지만 그래도 거기는 3시간 차이잖아요. 예. 뭐 호놀루루가 그냥 가는 길입니까? 지금 2박 5일로 돼 있어요. 2박 5일. 그 말은 비행기에서 그만큼 자야 될 그 장거리를 예. 동포 한 번 만나는 거하고 인도 예. 태평양 사령부 참관하는 2가지를 놓고 왜 갑니까? 이 아무런 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이미 항공모함 한번 타 보셨잖아요. 왜 그러니까. 가십니까 거기? 예. 결국 이거는 다른 분의 원해서 간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죠. 다른 분이 원해서 가는 거다. 그 말은 못합니다. 지금. 예. 뭐 누구라고 다 예, 생각은 하실 것 같고 문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 이렇게 무리를 해서 예. 긴 장거리를 돌아가야 될 정도의 일정이 있냐고요. 동포하고 그 사령부 참관 외에.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가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량 그것만 하지 살상 제발 무기 그것만 하지 마시라. 제발. 제발. 예. 그냥 다녀오시라. 이제 기대 수준이 낮아지니까 다른 다른 비난은 거 다 제가 안 됐고 할게요. 제발 그것만 하시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뭐 대표 권한대행 맡고 계시니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당대표 경선은 조국 전 대표 단독 입후보입니까? 네. 다른 후보 없어요? 네. 민주당은 그래도 김두관 의원이라도 나오신다는데. 제가 나갈까? 아니 농담입니다. 네,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이제 연임이 확실한 거고. 왜냐하면 네. 이제 이거 조금 다른 거죠. 처음에 한번 당선됐는데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조국 혁신의 대표가 만들어졌고 대표가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이번에는 주권 당원한테 재신임을 받는 것이 재신임도 아니 신임을 받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해서 단독이라도 나오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선거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은 누가 가장 최고위원 한 명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의원 중에는 한 명이고요. 예. 그다음에 원외에서 2명이 나왔으니까 3분 중에 2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대표가 이제 지명을 하는 지명직까지 해서. 네. 지명직 최고까지 하면 모두 5분? 4분? 그러니까 대표. 최고위원회를 이제 그 대표와 원내대표와 3인의 네. 최고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5분이 이제 그 지도부를 구성해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거죠. 예, 예. 활동을 하시게 된다. 어찌됐든 조국 대표가 단독 입후보. 그럼 찬반 투표하겠네요. 투표를 하는 거죠. 네. 투표 지지를 하는 거죠. 예. 그럼 뭐 전당대회 여전히 압도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그 말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조국 대표가 너무 빡세게 주말에도 연락하셔가지고 네. 정당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게 한 것에 고양이 방울을 단 사람이 접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예, 국회의원 최초로. 그냥 답 안 하시고 하시던 대로 계속 하십니다. 막 아무 때나 전화하셔서 막 일 시킨다면서요. 그런 분이 또 저는 대표하면 국회의원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하는 국회 만들자고 했는데 24시간 일하는 국회일 줄은 몰랐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여하튼 그만큼 노동 강도가 세다. 예. 근데 다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해서 어제 경찰 조사에서 사실상 이제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 대통령 또 참 공교롭게도 어제 경찰에서 발표하고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 열어서 이제 의결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거부권 행사가 또 되는 겁니다. 그분이 했잖아요. 전자결제를 했잖아요. 벌써 했어요? 네. 와, 방송 중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놀루루에서 전자결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결제를 해버렸어요? 대체로 사람들이 이런 현안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순방 마치고 귀국해서 할 거다. 네, 했습니다. 라는 전망이 오후에 국회에서 규탄 대회 합니다. 오후에 국회에서 규탄 대회 합니까? 네, 3시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회에서는?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그러면 다시 또 저거 왜냐하면 제2 요구가 왔으니까 다시 이제 표결을 또 양심을 기대하면서 또 표결을 해 3분의 2가 나올지 200표가 나올지 어떻게 보세요? 전망. 저는 며칠 전에 운영위에 나왔던 정진석 비서실장의 톤부터
전환이 됐다고 봅니다. 뭐 저는 외교 전문가이긴 하지만 네. 그때부터 워딩이 달라지고 단일 대우, 철통, 잡아떼기, 밀어붙이기, 거부권은 당연한 거 이런 게 네. 뭐 자기들 나름대로 단일 대우가 형성된 것 같아요. 네. 매우 강경해지고 역공을 하고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비교섭 단체에서 한 명 추천하는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그 안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아직 지금 안에서 특별하게 달라진 안은 없고, 개혁신당에서는 대한변협의 추천권을 주자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계속 포기하는 방향으로 갑니까? 아니면 새로운 요게 명확한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투트랙이다. 하나는 탄핵이고 하나는 개헌이다 그러니까 네. 두 개 다 한다는 뜻인데 한쪽에서는 왜 탄핵 동력을 약화시키고 개헌을 하면 2년 임기 보장을 하는 것을 원하느냐는 식으로 역공이 왔거든요. 네. 그런 완전히 지금 우리의 의도를 곡해하는 거고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사실상은 그 민주당 제외해서 6당에게 하나 된 건데 네. 비교섭 단체 된 건데 우리가 제일 많으니까 그 중에는 우리한테 우리가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한동훈 안과 합치자는 뜻이 아니고요. 저기서 빌미로 잡고 있는 걸 없애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통과될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뭐냐하면 실제로는 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그 잡고 있는 게 야당 추천목으로만 사용하는 게 부당하다 그러는데 바로 윤석열 대표가 야당 대표로만 구성된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추천돼가지고 들어온 경우인데 그건 언제 이렇게 이것저것 잘 잊어버려요.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근데 그걸 빌미로 삼으니 그다음에 그건 합치자는 뜻이 아니고 그거를 우리는 아까 말한 어느 쪽에 민주당의 변협이든 어디든 꼭 우리가 추천권을 생사 안 할 테니 빨리 통과시키자. 이게 진입니다. 진짜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1결 때 어떻게든 통과가 가능한 안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그게 수정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에서 7월 23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니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어차피 누가 돼도 이 법에 대해서는 이제 방탄할 가능성이 높으니 예정된 트랙대로 그냥 밟자 이런 주장이 이거는 충돌하는 것 지금 같습니다. 제가 원내 대표들끼리 지금 굉장히 그걸 내밀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게 우리가 있는 이제 한동훈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막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한동훈 특검하고 그 수정안하고 합칠 수 없는 거죠. 한동훈은 그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전에 특검을 받아야 되니까. 한동훈 특검은 그러면은 언제 이게 발의됩니까? 이건 역시 우리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지금 뭐 최혜병 특검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는 빨리 하자는 건데 이게 우리 단독으로 안 되는 문제니까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